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렌더 첫 번째 시간. 본격적으로 블렌더를 배우기 앞서 블렌더 설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3D에 대한 기대와 3D 모델러로 또는 애니메이터로 내가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루냐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제가 이 수업에서 블렌더를 굳이 다루는 이유는 확장성을 고려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툴이라는 장점 때문에 선택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블렌더라는 도구를 어디까지 믿고 써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번 학기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거는 블렌더를 단순하게 실습의 툴이 아니라 나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는 제작 도구로 이해를 하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 교류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툴을 사실 가장 큰 우선으로 두고 선택을 했는데, 기능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블렌더를 쓰는 사람들이 어디를 참고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같이 보면서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겠구나 하는 것들을 같이 설계를 해봐요. 그리고 블렌더는 여기 보면 도네이트라는 버튼이 있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화면은 블렌더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블렌더 공식 홈페이지 그냥 블렌더라고 검색하면 아마 믹서기 같은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blender.org라고 클릭하시면 이 홈페이지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블렌더는 무료 버전의 툴이에요. 어떤 블렌더라는 개인 회사가 아니라 오픈소스 재단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홈페이지 자체가 교재 역할을 충분히 해줘요. 그래서 이 서포트에 들어가 있는 기능들을 다 클릭해 보시면 이 툴은 뭐예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는 부분들이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얘기 다 차지하고요. 우리 먼저 소프트웨어부터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블렌더 5.0 버전 여기서 설치하세요라고 했는데요. 저희 여기 위쪽에 다운로드 버튼 클릭하고 LTS 버튼을 먼저 클릭하고 들어올게요. 자, 여기 LTS는 오랜 시간을 거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버전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제가 여러분들하고 설치하고 공부할 거는 바로 4.5 버전의 LTS예요. 클릭하고 들어오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이걸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쭉 나오는데요. 자, 저희는 윈도우 버전으로 설치를 할 거예요. 자, 윈도우 다운로드 버전을 보면은요, 여기 윈도우에 인스톨이라고 되어 있죠? 이 친구를 클릭하면 되는데요. 학생들이 간혹 저한테 이 포터블이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 포터블 같은 경우는 압축을 풀어서 바로 실행하는 버전이 포터블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PC나 이렇게 설치 권한이 없는 경우, 아니면 USB에 담아서 쓰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 포터블을 사용하는데 경로의 문제라든지 애드온 저장 문제, 업데이트 관리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이게 임시용이라 우리가 추천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은 이 인스톨러를 클릭해서 버전을 다운받으시면 돼요. 이걸 다운로드 받고 설치를 하려고 했을 때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죠? 도네이트 해달라고 요청이 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도네이트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자 어디에다 설치하세요 하고 경로가 팝업으로 뜰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위치와 경로에 맞게 설치할 수 있는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지정해 주세요. 프로그램이 깔릴 때까지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윈도우 ARM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ARM 기반의 CPU를 쓰는 윈도우 기기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부 최신의 스냅드래곤 기반의 노트북이나 특수한 윈도우 테이블,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텔이나 AMD CPU의 노트북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의 노트북이 ARM인지 아니면은 그냥 AMD인지 이런 거만 잘 체크하시면 되고요. 본인이 ARM인지 잘 모르면 ARM 아니에요. 보통 특수한 상황에만 쓰는 거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보통은 윈도우 인스톨러 충분합니다. 지금 5.0이 나온 시점에서 굳이 4.5를 쓰겠다고 하는 이유는
4점 계열에서 제일 정리가 된 제작 흐름 위에서 실무나 교육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버전이라고 생각해서 실험적인 기능 테스트용이 아니라 안정적 버전의 표준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권할게요. 4.5로 넘어오면서 체감되는 변화들, 기능들은 분명히 늘었어요. 하지만 화면에 복잡하지는 않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모디파이어나 지오메트리, 노드 이런 모든 부분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 다음 행위를 예측하기 쉬워졌다는 거. 즉 외우는 게 아니라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끔 설계되었다. 라는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블렌더를 실행을 한번 시켜서 보면은요. 처음 보시는 화면은 지금 이 블렌더 스플래시 스크린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스플래시 창에서 뉴 파일을 선택하면 되는데 이제 막 설치를 끝낸 여러분들이라면 저와 같은 화면 구성이 보일 거예요. 자, 지금 보셨을 때 요 맨 윗줄은요. 이전에 블렌더를 사용하셨던 분들한테만 해당되고요. 처음 우리 설치를 하신 친구들한테는 의미가 없으니까 넘어가시고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언어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한국어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한국어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실무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국문보다 영문 버전이 훨씬 더 유용하고요. 간혹 비즈니스를 위해서 글로벌 네트워킹을 하는 기업에서는 사실 국문으로 되어 있는 파일을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업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국문이 아니라 영문 기준으로 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테마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저는 그냥 블렌더 다크 버전으로 갈게요. 자,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키맵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요. 키맵 이거는 그냥 블렌더입니다. 바꿀 필요가 없으세요. 다양한 것들이 쭉 나와 있지만 우리는 그냥 블렌더인 상태로 유지를 하고요. 자, 기본적으로 마우스 셀렉이 레프트로 돼 있어요. 예전에는 오른쪽 클릭이 기본이었으나 이제 지금은 다른 프로그램들이랑 같아서 초보자들이 훨씬 덜 헷갈릴 텐데 왼쪽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그대로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스페이스바 액션에 대해서 플레이를 한다라고 나왔는데 이게 뭘 플레이를 하는 거냐면 애니메이션 재생되는 것들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두셔도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Save New 그리고 Preference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거 안 누르면 다음에 켤 때 또 물어봅니다. 설정이 다 맞춰졌으면 자 여기 Save New Preference 클릭해서 자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나 이제 블렌더 시작할게요 하는 우리 그냥 기본형의 스플래시 스크린입니다. 우선은 제너럴을 클릭하고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부터는 간단한 화면 구성과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익히면 될 것 같은데요. 맨 위에 우리가 지금 3.5.5의 LTS 버전 사용하고 있고요. 하단부에도 보면은 4.5.5, 3점이 아니고 4.5.5죠. 자, 요거 사용하고 있다라고 뜨고요. 그 아래쪽으로 바로 있는 이 줄이 메뉴 줄이에요. 여기가 메뉴. 그래서 여기에서는 새로운 도큐멘터리를 생성하거나 파일 같은 것들을 불러올 때, 자,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메뉴들을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 공간은 헤더라고 불려요. 헤더는 각 모드를 구성하는 패널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오브젝트를 추가하거나 3D 데이터에 대한 객체 정보를 보여주는 아웃라이너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오브젝트를 이렇게 리스트 형식으로 보여주고요. 옆에 보면 눈이 있죠? 이 눈을 이용해서 끄고 키고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요 3D 오브젝트가 있는 이 넓은 공간,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 공간에서 모델링이라고 불려지는 작업을 할 건데요. 여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멜리즌, 즉 3D 뷰포터에 해당하는 곳이에요. 블렌더가 주로 작업하는 공간이고요. 카메라 시점을 변경해 가면서 또 오브젝트 모델링을 진행하는 그런 작업 공간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작업하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찾으세요, 저거 찾으세요 했을 때 가장 여러분들이 활용 빈도가 높을 공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프로퍼티즈라고 불러요. 다양한 메뉴 설정들이 가능하고요. 지금 보시면 탭 형식으로 이렇게 필요한 메뉴들을 클릭해서 확인 가능하죠. 그래서 요 프로퍼티즈는 모델링과 관련돼서 필요한 옵션들, 모디파이어나 주요 기능들에 대한 설정과 제어가 가능하고 요 아랫부분에 인디게이터가 있는 요 라인이 바로 타임라인이에요. 여기는 애니메이션 작업할 때 주로 활용되는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작업해야 되는 공간에 대해서 익혔다면요. 이 공간들 중에서도 특히 우리 3D 뷰 포터라고 부르는 이 공간 안에 있는 옵션들을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여기 지금 이렇게 XYZ라고 보여지는 이 부분은 우리가 흔히 내비게이트 3D 뒤에 툴을 가지고 기즈모라고 하는 이 부분을 확인해서 카메라의 투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그란 볼드를 기즈모라고 부르고요. 자, 여기가 내비게이트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꺽쇠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하면 숨겨져 있는 친구가 다 나오죠. 단축키 N을 누르면 열고 닫고가 가능해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요 버튼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바로 메뉴바예요. 메뉴바고, 예를 들어서 제가 메뉴바에 있는 이 맨 위에 있는 이 친구를 셀렉트 박스라고 하는데요. 자, 단축키 W 누릅니다. W를 누르고 이 친구가 이렇게 선택되어 있어요. 자, W를 계속 눌러보세요. 모양이 계속 바뀌죠?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라쏘로 잡을 수도 있고요. 그냥 지금 이렇게 이동키로 이 친구를 잡고 이렇게 오브젝트를 이동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움직이고 났더니 이거를 움직이고 났을 때 여기 오퍼레이션이라는 친구가 생기는데요. 최초 한 번만, 예를 들어서 내가 움직였어요. 그럼 처음 움직였을 때 다시 마우스를 띄웠다가 다시 움직임을 시도했을 때 그 시도된 움직임에 대한 값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메인 하단 왼쪽 하단 쪽에 생성이 됩니다. 여기를 클릭하면은 다양한 옵션들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움직임에 대한 옵션들, X, Y, Z 축에 대한 지금 좌표에 대한 변화값이거든요.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좌표를 움직여서 빨간 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 확인되시죠? X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움직여요. 이게 Y축이에요. 지금 스칼라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여기 기즈모를 봤을 때 Z축은 파란색이라는 거 알 수 있네요.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단축키 N을 누르면 이 사이드바가 열리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열려있는 오퍼레이션 안에 있는 값과 지금 여기에 있는 값을 일치화시키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로케이션 값을 0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X, Y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지금 실제 위치 값이 바뀌었죠. 그러면 자, 아까 전에 제가 얘를 움직였을 때 자, 이 값의 변화와 다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자, 보면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얘하고 얘가 값이 달라요가 아니고 얘가 있는 좌표의 위치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거고요. 이 무브에서는 이동한 값에 대한 만큼을 수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마이너스 0.4만큼 움직였어요. 근데 그 위치가 좌표를 기준으로 처음에 내가 있던 좌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자, 0,0이 센터라고 한다면 얘는 X 빨간색 쪽으로 마이너스 0.2만큼 이동이 됐다는 거예요. 거리가 그만큼 움직여졌다는 게 아니고 위치가 이쪽으로 변했어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개념은 나중에 만들면서 실제로 여러분들 정리해 가도록 해요. 이 손바닥 모양은요. 펜을 이동하는데 이거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시점은 유지가 되고 위치만 옮길 때 사용돼요.
이게 결국에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클릭하고 움직이는 것과 동일합니다. Shift, 마우스 휠 가운데 누르고 움직이는 거. 자, 요게 동일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카메라 모양으로 생긴 아이콘을 클릭해보면 카메라 뷰 모드예요. 우리가 숫자 패드 0을 눌렀을 때 카메라 뷰 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다시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면 가운데 휠을 굴려보거나 이렇게 마우스 휠을 누른 채 좌우로 움직여 보면은 자, 이게 풀려요. 카메라 뷰 모드가 풀려요. 0을 누르고 움직여서 뷰를 풀어내고. 자, 여기까지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작업하기 편한 환경을 세팅하는 걸 익혀볼게요. 자, 에디트 모드에 가세요. 맨 밑으로 내려오면은 프레퍼런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프레퍼런스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환경을 설정하는데요. 자, 여기를 클릭하고 눌러봅시다. 우리가 대화 상자에서 보면 애드온즈라고 이렇게 뜨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 이 부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툴들을 여기다 세팅을 해놓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요. 예전에는 애드온이라고 하는 게 외부에서 플러그인들을 갖고 올 때, 내지는 블렌더에서 제공하는 플러그인들을 여기서 설치를 했는데요. 3.0, 4.0 세대로 넘어오면서 애드온은 여기 익스텐션을 거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get extension에서 mesh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mesh라고 검색했을 때 메시와 연관되는 거, 혹시 여러분들 인터넷 연결이라고 뜨는 부분들이 있다면 자, 여러분들 거기 인터넷에서 검색하겠다라고 해주시고요. 지금 add-on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거예요. 거기에 설치할 거니 하는 건데 우선은 필터할 수 있는 게 어디든 설치가 되는 거면 상관없어 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메쉬를 검색해도 무방해요. 자, 저는 지금 메쉬의 루프툴을 설치하고 싶은데 이렇게 메쉬라고만 검색하니까 따로 안 뜨고 휠을 막 굴려서 보니까 여기 루프툴즈라고 있네요. 자, 그럼 얘를 인스톨을 할게요. 얘를 인스톨을 하고 자, 이 루프툴에 대한 것들이 지금 여기 꺽쇠를 열어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제 C 드라이버 안에 들어갔다 라고 하긴 하는데 애드원에 가가지고요. 다시 루프 했을 때 이 루프툴이 검색이 되지죠. 애드온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번에는 노드라고 검색해 볼게요. 안 뜨네요. 그러면 익스텐션에서 다시 노드라고 쓸게요. 사실 제가 찾고 싶은 거는 로드 랭귤러였어요. 그러면 안 보이니까 랭귤러를 검색을 해볼게요. 자, get extension에서도 로드 랭귤러는 안 보여요. 자, 그러고 나서 제가 애드온으로 돌아와서 노드 랭귤러를 검색했더니 이 노드 랭귤러가 이렇게 잡혀 있고 여기 뭐라고 되냐 빌트인이래요.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서 자동으로 여기에 들어와졌어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되는 게요. 이 노드 앵귤러 같은 경우는 익스텐션 사이트에서 분명히 블렌더 4.2 LTS 이상으로 호환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드 앵귤러 찾아보고 이건 나중에 저희가 노드를 거는 수업을 할 때 그때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고 굳이 없다면 애쓰지 않아도 되지만 여러분들 다 노드 앵귤러가 PC 사양에 맞춰서 제대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면 보여진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이 외에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차차 수업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설치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키맵 버튼을 눌러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스플래시 화면 설정할 때 키맵이라는 걸 설정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미 그때 저희는 이 블렌더 버전을 유지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블렌더에서 건드리지 마세요 했는데 열어보면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키맵들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블렌더 형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키맵의 세팅이 바뀌어 있다 하시면 이 부분을 블렌더로 꼭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시스템에 들어와 보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PC에 자, 이게 렌더링에 대한 모드인데요. 우리는 보통 이게 넌이라고 아마 시작하면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자, CPU와 GPU 상황을 보고 앞에 있는 두 개를 선택하시면 돼요. 만약에 나는 CPU밖에 없어요. GPU 안 써요. 제 노트북이에요.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넌 상태로 두시고 작업하세요. 하지만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두 가지 중에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보통은 일반적으로 AMD 이게 일반적인 그 윈도우나 노트북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거 AMD 자 그게 아니고 ARM 기반의 CPU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엔디비아 쓰시는 분들은 엔디비아로 가시면 되고요. AMD 우리 노트북 같은 거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세팅이 되셨으면요. 자, 이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3D 뷰포터 안에서 이렇게 슬쩍 슬라이드해서 데리고 와보세요. 그리고 요 꺽쇠를 열어보면은 여러 가지 타입으로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쉐이딩 에디터 쪽으로 작업을 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화면을 분할해서 쓸 수 있고요. 자, 요걸 더 쪼갤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그냥 이렇게 들어서 얘를 바깥으로 빼내 볼게요. 이렇게 빼내면 바깥으로 빠져나오죠? X 누르고 자 요거하고 요 두 화면 사이에 가운데 놓고 마우스 우클릭 해보세요. 자 그러면 조인 레프트 왼쪽으로 가서 붙어버려요. 이렇게 내가 필요한 애들은 화면을 분할해서 세팅해서 원하는 모드로 바꿔놓고 자 얘는 오브젝트 모드 똑같은 작업 환경이랑 같이 움직이죠. 그럼 필요가 없어. 자 가운데다 놓고 마우스 우클릭 자 조인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요 작업 모드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작업을 하고 싶으실 때는요. 자, 나는 이제부터 이게 내 작업 환경이야 라고 했을 때 파일에 가시면은요. 자, 디폴트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세이브 스타트업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클릭하면요. 덮어쓰기 할 거야? 하고 물어보는데 네가 지금 만든 이 작업을 매번 스타트할 때마다 이 모드로 킬 거야?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 이거 큐브 두 개씩 필요 없어요. 저 그리고 이거 굳이 열어주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슬라이드 옆에 있는 사이드바 이 메뉴 필요 없어요. 사이드바 메뉴 필요 없어서 얘는 닫을 거예요. 저는 작업할 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누르고 있는 단축키 등등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 스크린캐스트 키라는 거를 활성화시켜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꺼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요 상태는 유지를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마 여러분들 껐다가 키면은 이 큐브 하나 나와 있는 상태로 들어오시는데 나는 이 상태가 좋아요 라고 하시면 요 상태 그대로 다시 디폴트를 세팅할 때 스타트업 세이브 요 파일을 오버뷰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요 상태로 세팅하는 게 여러분들 최적화된 작업 환경 개별 세팅 하시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여기까지 됐으면은요 한번 껐다가 다시 켜보세요. 그러면 지금 요 모양으로 다시 열리는지 체크할 수 있어요. 전 저장을 안 하고요. 블렌더를 다시 시작했어요. 블렌더를 다시 시작했을 때 보니까 자 큐브 그대로 들어와 있고요. 작업 모두 원하는 방향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 확인했으면요. 이제부터 몇 가지 기본적인 단축키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움직이실 때요. 마우스 휠을 이렇게 굴리시면 줌 인아웃이 돼요. 이 얘기는 지금 우리 여기 줌 인아웃 하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고 당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자, 움직이실 때 뷰 자체는 그대로 두고 스크린 이렇게 가운데 휠만 두고 이렇게 빙글빙글 움직여 보세요. 시점이 위, 아래, 좌우로 움직이는데 자, 그 상태에서 Shift를 누르면 Shift를 누르고 다시 하면 이거 통째로 이렇게 들고 움직일 수 있죠. 자, 요 상태에서 자, 프론트 맨 정면을 보고 싶어요. 자, 숫자 패드 1을 눌러요. 자, 숫자 패드 1을 누르고 다시 숫자 패드 1을 누르고 이렇게 보면은 자, 이 상태에서 보면 여러분들 지금 내가 있는 게 프론트인데 오소그래픽 모드예요 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오소그래픽은 크기와 사이즈를 비교하는 거지 우리가 작업할 때 그 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는 데가 아니에요. 자, 숫자 1 눌러서 프론트 뷰. 자, 그리고 숫자 3을 눌러볼게요. 숫자 3을 눌렀을 때 라이트, 그 다음에 숫자 7을 눌렀을 때 탑, 숫자 9를 눌렀을 때 보탐, 밑으로 내려오네요. 숫자 1을 누르고 숫자 9를 눌렀을 때, 자, 숫자 1, 숫자 9, 숫자 3, 숫자 9. 뭔 차이인지 아세요? 숫자 7, 숫자 9. 자, 숫자 1을 눌렀을 때 숫자 9로 갔더니 백이에요. 숫자 1의 뒷면, 즉, 자, 숫자 1을 다시 눌러서 봤을 때 프론트 뷰에서 자, 백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요 뒷면 여기가 해당되겠죠. 그리고 숫자 3을 눌렀을 때 레프트가 떴어요. 숫자 3? 아, 라이트가 뜨네요. 라이트의 숫자 9를 눌렀더니 레프트로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숫자 9는 내가 마지막에 눌렀던 화면의 반대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심플하게 할 수 있어요. 숫자 1을 누르고 좀 더 심플하게 숫자 1을 누르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면 반대로 가요. 숫자 3을 누르고 컨트롤을 누르고 숫자 3을 누르면 반대로 가요. 7을 누르고 숫자 컨트롤을 누르고 숫자 7을 다시 눌러요. 그럼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9번과 컨트롤을 누르면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걸 알아주세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놓고 자, 이 친구를 좀 움직여 보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모양이 바뀔 때에는 우리가 지금 오브젝트 모드라고 하고 있는 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모양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디트 모드라고 하는 모드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 메뉴 바로 아래쪽에 기능들이 쭉 몰려있죠. 여기에 보면 에디트 모드라고 있어요. 에디트 모드 클릭해서 보면 자, 얘가 점과 선과 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점과 선과 면. 자, 얘네들을 우리는 점, 버텍스, 선, 엣지, 면, 페이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앞에 보이는 요 버튼을 우리는 버텍스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에 있는 요 버튼을 우리는 엣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를 페이스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들 숫자 1, 2, 3은 이제 이 친구들하고 병행할 거예요. 1, 2, 3. 자, 볼게요. 먼저 1을 누르면 우리는 이 점을 잡고 이 점에 대한 값들의 변화를 줄 수 있어요. 이 점을 잡고 얘가 무브 툴인데요. 제가 얘를 선택하고 방향을 움직여요. 자, 이렇게 점, 선, 면에서 점을 단축키 숫자 1. 자, 숫자 패드에 있는 숫자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키보드 Q 위에 있는 자, 숫자 1, 그 다음에 숫자 2를 누르면요. 이제 여기서는 뭘 선택하게 되냐면 엣지를 선택해요. 여기에 있는 이 선들. 요 선을 클릭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아무리 점을 선택하려고 해도 안 선택돼요. 이건 지금 엣지만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숫자 3을 누르면요. 이제 면을 선택할 수 있어요. 면을 선택해서 이렇게 면을 이동시킬 수 있어요. 에디트를 빠져나가서 오브젝트 모드로 여러분들 만약에 돌아가시고 싶다면 다시 여기에서 오브젝트로 돌아가도 되지만 탭을 눌러보세요. 탭을 누르면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와요. 숫자 1을 눌러서 프론트의 모양을 확 볼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숫자 9를 눌러서 백의 모양을 볼게요. 확실하게 숫자 1과 9의 모양이 다르게 생겼으니까 구별이 되지네요. 컨트롤을 누르고 숫자 1을 다시 눌러서 백으로 3을 누르고 컨트롤을 눌러서 자 왼쪽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7을 눌러서 다시 컨트롤을 누르고 7을 눌러서 탑뷰의 모양을 확인해요. 자 이렇게 우리는 지금
자, 오브젝트의 모양을 관찰까지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툴을 다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 여러분들 충분히 설치하고 얘와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해서 천천히 진도를 나갈게요. 자, 먼저 화면을 조정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도록 방향 전환하는 거 숫자 1, 3, 7, 9 그리고 컨트롤을 눌러서 1, 3, 7 화면 전환하는 거 먼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가 이 뷰에 대한 모드 설명을 빼먹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퍼스펙티브 뷰에 대한 것들을 조금 한 번만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보이는 오브젝트 우선 지워놓고요. 제가 Shift A를 눌러서 오브젝트를 추가해요. 메쉬 데이터에서 큐브를 하나 갖고 오는데 이렇게 봤을 때 큐브를 하나를 더 갖고 와서 비교를 하면 보면은 아마 이 부분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자, 큐브를 2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큐브 0001까지 해가지고 2개의 큐브를 제가 데이터로 갖고 있는데 G를 누르면은요 현재 선택되어 있는 큐브 요 01 부분에서 오브젝트가 이렇게 붙어요. 붙은 상태에서 이동이 가능하게 단축키 G를 누른 건데요. 실제로 우리 지금 요 툴박스에서 가운데 요 4개짜리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이 친구가 바로 G 버튼에 해당하는 이동 툴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즈모라는 거를 배우면서 기즈모가 축의 방향이에요. X축을 기준으로 자, 제가 키보드에서 X를 눌렀어요. 그러면 X축을 기준으로만 움직일 수 있어요. 쭉 더, 자, G를 누른 상태에서 X를 눌러서 뒤로 쭉 뺄게요. 어때요? 지금 똑같은 사이즈가 분명히 겹쳐 있어서 구별이 안 될 정도의 크기였는데 제가 뒤로 보냈더니 어떻게 됐냐면 사이즈가 훨씬 더 작게 보여요. 자, 이게 바로 퍼스펙티브 뷰라는 건데요. 이 퍼스펙티브 뷰에서는 원근감과 공간감을 연출해줘요. 자, 반면에 이걸 클릭했을 때 지금 보시는 거는요. 원근감과 공간감이 사라진 어소글픽 형태의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제가 앞에 있는 큐브를 선택하고요. 앞에 있는 큐브의 스케일을 줄일 거예요. 우리 툴박스 4개짜리 들어있는 이 툴박스에 요 화살표가 바깥으로 퍼지는 요 모양의 스케일이고 단축키가 S예요. 자, 이거를 눌러서 보면은요. 자, X, Y, G 기즈모의 방향대로 자, 이렇게 펼쳐질 수 있는데요. 제가 요 가운데 동그라미를 잡고 당겨 볼게요. 가운데 동그라미를 잡고 당기면 전체 방향으로 커지거든요. 자, 요거를 안쪽으로 줄여서 볼게요.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오소그래픽 타입은 공간감이랑 이런 게 없이 그저 수치만 가지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확실히 앞에 있는 오브젝트의 크기가 작아 보여요. 자, 그런데 제가 숫자 패드 5를 눌러서 봤을 때, 자, 숫자 패드 5가 바로 이 어소그래픽하고 그리고 퍼스펙티브 뷰를 전환시키는 모드인데요. 이렇게 보면 앞에 있는 아이나 뒤에 있는 아이나 어때요? 앞에 있는 애가 많이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크기가 원근법에 의해서 별 차이가 안 느껴져요. 자, 이렇게 측면으로 제가 돌렸어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제 약간 비교가 되네요. 숫자 패드 1, 3, 그리고 7, 이 모드는요, 어소그래픽 형태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움직여서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보는 지금 우리가 3D 뷰포터에서 제공하는 모드는 바로 퍼스펙티브 뷰예요. 자, 이 둘은 원근법을 가졌다, 안 가졌다. 크기를 기준으로 한다, 안 한다. 이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델링 할 때 이 부분은 사실 오브젝트의 완성도를 높이거나 디테일을 높일 때 모드 전환은 필요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다양하게 우리 툴 메뉴들 익혀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